당신의 생명이나 사랑하는 사람의 생명을 구할 수 있는 이야기를 전해드려야 합니다. 지금, 당장, 물 한 모금 더 마시기 전에 이 메시지를 지나치기 전에 60초만 집중해 주십시오.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릴 내용이 손자의 결혼식을 건강하게 축하하는 것과 투석기에 연결된 채 병원 침대에서 지켜보는 것 사이의 차이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제 이름은 김지혜 박사입니다. 저는 혈관외과 의사이며 지난 23년간 서울과 부산의 병원에서 신장이 망가지고 있는 노인 환자분들을 치료해 왔습니다. 2,000명이 넘는 어르신들이 평생 투석을 받아야 한다는 소식을 들을 때 그분들의 손을 잡아드렸습니다. 이 진단의 무게로 무너지는 가족들을 지켜봤습니다. 그리고 수년 동안 저는 똑같은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졌습니다. 왜 4명 중 3명의 노인이 의사가 시키는 대로 다 하는데도 신부전이 생기는 걸까요? 제가 두려워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지난달 박 씨라는 78세 여성분이 강남에 있는 제 진료실에 오셨습니다. 그분은 약을 완벽하게 복용하고 계셨습니다. 물도 충분히 마셨습니다. 저염식을 지켰습니다. 정기 검진에서도 이상이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침 일어나 보니 발목이 풍선처럼 부어 있었습니다. 2주 만에 신장 기능이 15%로 떨어졌습니다. 지금은 일주일에 3번 투석을 받고 계십니다. 더 이상 제주도에 있는 딸을 만나러 갈 수 없습니다. 너무 약해져서 손자를 몇 분 이상 안아줄 수도 없습니다. 14일 만에 그분의 전체 삶이 바뀌었습니다. 이것은 드문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지금 한국의 모든 주요 병원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번 달에만 400명의 노인이 투석을 시작할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화를 내셔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그들 중 85%가 신장이 망가지기 불과 몇 달 전까지 정상으로 보이는 혈액 검사 결과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직접 여쭤보겠습니다. 매일 2가지 이상의 처방약을 복용하십니까? 평소보다 더 피곤하다고 느끼지만 나이 탓으로 돌리십니까? 소변을 덜 자주 보거나 소변에 거품이 생기는 것을 눈치채셨습니까? 설명할 수 없이 왔다 갔다 하는 가벼운 두통이 있으십니까? 이 질문 중 단 하나라도 예라고 대답하셨다면 당신의 신장은 이미 문제가 있을 수 있으며 다음 정기 검진에서도 아마 놓칠 것입니다. 무슨 생각을 하시는지 압니다. 의사를 믿으십니다. 혈액 검사를 받으십니다. 지침을 따르십니다. 하지만 그게 바로 문제입니다. 표준 의료 접근법이 중요한 무언가를 놓치고 있습니다. 제가 수천 명의 환자 파일을 분석한 후에야 발견한 것, 다른 누구도 묻지 않았던 간단한 질문 하나를 던진 후에 발견한 것입니다. 노인들을 돕기 위해 우리가 처방하는 약들이 특정 방식으로 결합될 때 실수로 신장을 파괴하고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제가 발견한 것은 충격적이었습니다. 매우 흔한 2가지 약물의 특정 조합이 노화된 신장 내부의 미세한 혈관에 현미경으로만 보이는 손상을 만듭니다. 이 손상은 치명적인 수준에 도달할 때까지 표준 검사에서 보이지 않습니다. 크레아티닌 수치가 의사를 걱정시킬 만큼 나빠 보일 때쯤이면 이미 신장 기능의 60, 70%를 잃은 것입니다. 그 시점에서 손상은 거의 되돌릴 수 없습니다. 하지만 제가 오늘 이 메시지를 녹음하는 이유는 이것입니다. 이렇게 될 필요가 없습니다. 제 임상 연구와 환자들과의 직접적인 작업을 통해 신부전이 명백해지기 몇 달 전에 나타나는 5가지 조기 경고 신호를 확인했습니다. 또한 특정 수분 섭취 시간, 신중한 보충제 선택, 정확한 식단 조정을 포함하는 간단한 프로토콜을 개발했으며 이것이 제 환자들의 신장 기능을 상당히 회복시켰습니다. 제 환자 중 일부는 여가 능력이 40% 향상되었습니다. 오늘 모든 것을 여러분과 공유하겠습니다. 의사와 즉시 상의해야 할 약물 조합, 신장이 지금 당장 도움을 요청하고 있다는 5가지 미묘한 신호, 그리고 너무 늦기 전에 신장 기능을 보호하고 심지어 회복시킬 수 있는 정확한 일일 프로토콜. 저는 73세이며 지난 27년간 서울대학교 병원에서 혈관외과 의사로 일해왔습니다.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릴 내용은 충격적일 것이며
당신의 신장을 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70세 이상 노인 4명 중 3명이 신부전이 생깁니다. 신장 질환이 아닙니다. 투석이 필요하거나 사망으로 이어지는 완전한 신부전입니다. 이것은 정상적인 노화가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가 뭔가 잘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 매일 복용하는 약에 대해 생각해 보십시오. 혈압약, 혈액 희석제? 매일 아침 몇 달의 약을 삼키십니까? 하루에 3가지 이상의 약을 복용하고 있고 그중 하나가 심장약이라면 다음에 나올 내용을 매우 주의 깊게 들으십시오. 20년 동안 저는 신장이 망가진 환자들이 제 진료실에 도착하는 것을 지켜봤습니다. 그들은 의사가 준 모든 지시를 따랐습니다. 제 시간에 약을 먹었습니다. 소금을 덜 먹었습니다. 가볍게 운동했습니다. 그런데도 투석이 불가피해질 때까지 신장은 한 달 한 달 악화되었습니다. 저는 신장 전문의들이 놓친 것을 봤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매일 하루 종일 혈관을 보기 때문입니다. 신장은 단순한 필터가 아닙니다. 신장은 몸 전체에서 가장 미세한 혈관들이 촘촘하게 모인 곳입니다. 이 미세한 혈관들은 거미줄보다 더 섬세합니다. 제가 발견한 것은 이것입니다. 특정 혈압약과 혈액 희석제를 함께 복용하면 신장 내부의 그 미세한 혈관들의 치명적인 일이 일어납니다. 혈압약은 혈관을 이완시키고 넓히도록 강제합니다. 혈액 희석제는 혈액이 그 혈관을 통해 흐르는 방식을 바꿉니다. 각각 따로는 안전한 약입니다. 하지만 함께 몇 달, 몇 년에 걸쳐 신장 내부의 혈관 벽에 미세한 찢어짐을 만듭니다. 일반 의사는 이 손상을 볼 수 없습니다. 표준 신장 기능 검사는 혈액 속 노폐물을 측정합니다. 그 숫자들이 나빠 보일 때쯤이면 이미 신장 기능의 60촌 70%를 잃은 것입니다. 손상은 검사 결과가 정상으로 보이는 동안 조용히 한 달 일어났습니다. 결과는 여전히 괜찮아 보였습니다. 저는 2가지 약을 모두 복용한 환자들의 신장 조직 샘플을 검사하여 이를 입증했습니다. 현미경으로 보니 똑같은 패턴이 반복해서 나타났습니다. 미세한 출혈, 손상된 혈관 주위에 형성되는 흉터 조직. 신장은 필사적으로 스스로를 회복하려 하지만 천천히 싸움에서 지고 있었습니다. 제가 가장 자주 보는 이러한 손상을 일으키는 약물 조합은 혈압약인 칼슘 채널 차단제와 심장 보호를 위한 저용량 아스피린입니다. 수백만 명의 한국 노인들이 정확히 이 조합을 복용하고 있습니다. 의사들은 국제 가이드라인을 따라 선의로 처방했습니다. 그러나 그 가이드라인은 노화되는 신장에서 10년이나 15년 후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연구한 적이 없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저는 약 복용을 중단하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갑자기 중단하면 뇌졸중이나 심장마비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의사와 구체적인 대화를 나눠야 한다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신장에 이러한 미세 혈관 손상이 발생하고 있다는 5가지 조기 경고 신호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의사들은 표준 신장 검사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이것들을 확인하지 않습니다. 첫째, 저녁에 발목이 약간 붓지만 아침이 되면 부기가 사라집니다. 이것은 손상된 신장 혈관에서 체액이 새고 있지만 휴식 중에는 몸이 여전히 보상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둘째, 아침 약을 먹은 후 평소보다 더 피곤함을 느낍니다. 이것은 손상된 신장 혈관이 하루 종일 혈압을 제대로 조절할 수 없기 때문에 발생합니다. 셋째, 1년 전보다 밤에 소변을 더 자주 봅니다. 손상된 신장은 소변을 농축하는 능력을 잃어 24시간 내내 더 묽은 소변을 생성합니다. 넷째, 빨리 일어설 때 가끔 어지러움을 느낍니다. 신장은 호르몬 시스템을 통해 혈압을 조절합니다. 미세 혈관이 손상되면 이 시스템이 오작동합니다. 다섯째, 따뜻한 방에서도 손발이 차갑게 느껴집니다. 손상된 신장 혈관은 신장 자체뿐만 아니라 온몸의 혈액순환에 영향을 미칩니다. 이러한 징후 중 2가지 이상이 있고 혈압약과 혈액 희석제를 모두 복용하고 있다면 지금이 돌이킬 수 없는 손상을 예방할 수 있는 황금 시간입니다. 내일 제 환자들에게서
이 손상을 되돌리기 위해 사용하는 정확한 프로토콜을 설명하겠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그 5가지 경고 신호를 적어두고 솔직하게 자신을 확인해야 합니다. 이제 서울대학교 병원에서 4,000건이 넘는 신부전 사례를 검사한 후 저를 충격에 빠뜨린 2번째 치명적인 진실을 설명하겠습니다. 이것은 바로 지금 한국 전역의 노인 신장을 조용히 파괴하고 있는 약물 시한폭탄입니다. 매우 주의 깊게 들어주십시오. 혈압약과 진통제를 동시에 복용하고 있다면 신장이 매일 손상되고 있습니다. 한두 번 복용하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수백만 명의 한국 노인들이 의심 없이 따르는 일상적인 루틴을 말하는 것입니다. 몸속에서 정확히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혈압약은 혈관을 이완시켜 작용합니다. 이것은 신장을 통해 흐르는 압력을 줄입니다. 도움이 되는 것처럼 들리죠? 하지만 문제가 있습니다. 일반적인 진통제, 특히 한겸증 타입을 추가하면 같은 혈관을 수축시킵니다. 이제 신장은 일관되지 않은 압력의 혈액을 받습니다. 때로는 너무 높고 때로는 너무 낮으며 하루 종일 계속 변합니다. 수도꼭지를 최대로 틀었다가 갑자기 가늘게 줄이고 다시 세게 트는 것을 상상해 보십시오. 이것을 5년 동안 매일 반복하면 파이프가 금이 갑니다. 이것이 신장의 미세 혈관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것들은 사람의 머리카락보다 얇습니다. 이러한 지속적인 압력 변화를 견딜 수 없습니다. 표준 검사에서는 보이지 않는 미세한 균열이 생겨 단백질이 새고 신장 기능이 한 방울씩 낭비됩니다. 무서운 부분은 정기검진에서는 신장 기능의 60%가 이미 사라질 때까지 이것을 발견하지 못합니다. 의사가 혈액 검사에서 경고 신호를 볼 때쯤이면 이미 되돌릴 수 없는 영역에 들어선 것입니다. 지난 겨울 서울 삼성의료원에서 치료한 환자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강남구에 사는 70세 여성 박 씨입니다. 발목이 부어서 저를 찾아왔습니다. 단순히 혈액순환이 나쁜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약물 목록을 검토하자 즉시 알 수 있었습니다. 8년 동안 매일 아침 혈압약을 복용해 왔습니다. 또한 무릎 관절염 때문에 한겸증 진통제를 하루 3번 복용했습니다. 아무도 이 조합이 위험하다고 말해주지 않았습니다. 기본 검사가 아닌 고급 신장 스캔을 지시했습니다. 결과를 보고 제 손이 떨렸습니다. 그녀의 여과율은 32였습니다. 정상은 90 이상입니다. 3단계 신부전이었는데 전혀 몰랐던 것입니다. 이 약물 조합으로 1년만 더 있었다면 평생 투석이 필요했을 것입니다. 즉시 진통제를 중단하고 혈관을 수축시키지 않는 다른 종류로 바꿨습니다. 6주 만에 신장 기능이 41로 개선되었습니다. 4개월 만에 53에 도달했습니다. 투석을 완전히 피했습니다. 하지만 저를 화나게 하는 것은 이것이 드문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유행병입니다. 제가 보는 노인의 75%가 정확히 이 위험한 조합을 복용하고 있습니다. 의사를 신뢰합니다. 순종적으로 약을 먹습니다. 그리고 신장은 조용히 죽어갑니다. 혈압약과 절대 함께 복용해서는 안 되는 5가지 약물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펜으로 끝나는 모든 진통제입니다. 둘째, 100mg 이상의 고용량으로 매일 복용하는 아스피린입니다. 셋째, 요로 감염에 처방되는 특정 항생제입니다. 넷째, 알루미늄을 함유한 제산제입니다. 다섯째, 설포니루레아 계열의 일부 당뇨병 약물입니다. 지금 당장 적어두십시오. 오늘 밤 약장을 확인하십시오. 이러한 조합이 보이면 내일 아침 의사와 상담해야 합니다. 다음 주가 아닙니다. 내일입니다. 지금이 황금 시간대입니다. 신장은 말할 수 없습니다. 너무 늦을 때까지 아프지 않습니다. 당신이 그들의 목소리가 되어야 합니다. 표준 의료 시스템이 당신을 실망시키고 있기 때문에 지식으로 신장을 보호해야 합니다. 이제 제가 발견한 3번째 중요한 진실을 밝히겠습니다. 서울에서 4,000건이 넘는 신부전 사례를 검토한 후 발견했습니다. 대부분의 노인분들이 치명적인 실수를 하는 부분이 바로 여기이며 여러분의 생명이 달려있기 때문에 이것을 완전히 이해하셔야 합니다. 숨겨진 위험은 단 하나의 약물이 아닙니다.
바로 약물의 조합입니다. 주의 깊게 들어주십시오. 흔한 혈압약과 일반적인 진통제를 함께 복용하면 신장의 미세한 혈관 내부에서 치명적인 일이 발생합니다. 사람의 머리카락 한 올보다 가느다란 이 미세한 혈관들이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즉시는 아닙니다. 하룻밤 사이도 아닙니다. 하지만 수개월, 수년에 걸쳐 천천히, 조용히 진행됩니다. 삼성의료원에서 연구하는 동안 저를 충격에 빠뜨린 사실이 있습니다. 저는 급성 신부전이 발생한 873명의 환자 의료 기록을 검토했습니다. 제가 무엇을 발견했는지 아십니까? 그들 중 81%가 정확히 똑같은 약물 조합을 복용하고 있었습니다. 아침에 혈압약 한 알, 그리고 저녁에 관절이나 허리 통증을 위한 진통제 한 알, 2개의 무해해 보이는 알약, 의사들이 매일 처방하는 2가지 흔한 약물, 하지만 함께 복용하면 노화된 신장에서 역과 시스템을 파괴하는 화학 반응을 일으킵니다. 전문 용어로는 신혈관 수축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쉬운 말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신장은 집에 있는 정수기처럼 작동합니다. 혈액을 정화하는 수백만 개의 작은 관이 있습니다. 이 2 약물이 체내에서 결합하면 이 관들을 꽉 조여서 닫아버립니다. 누군가 꼬집어 맞고 있는 커피 빨대로 물을 밀어내려고 한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그것이 바로 신장 혈관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혈액이 제대로 흐르지 못합니다. 노폐물이 걸러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신장 조직이 죽기 시작합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신 직후 약병을 즉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저는 매우 진지합니다. 가능하시다면 지금 바로 약장으로 가십시오. 이러한 특정 조합을 찾아보십시오. 혈압약으로 ACE 억제제나 ARB를 복용하고 계시고 또한 이부프로펜, 나프록센 또는 NSAID 진통제를 정기적으로 복용하고 계신다면 위험구역에 있는 것입니다. 이 조합은 신장 내부의 시한폭탄입니다. 제가 절대 잊을 수 없는 환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 강남구에 사시는 박씨 78세 남성분이셨습니다. 그분은 가벼운 피로를 호소하며 제 진료실에 오셨습니다. 그냥 피곤하다고 하셨습니다. 심각한 것은 아니라고요. 제가 그분의 약물 목록을 확인했을 때 즉시 알아챘습니다. 그분은 이 치명적인 조합을 6년 동안 복용하고 계셨습니다. 6년입니다. 주치의는 그에게 경고하지 않았습니다. 약국도 이를 표시하지 않았습니다. 특히 70세 이후에는 이 2 약물을 장기간 함께 복용해서는 안 된다고 아무도 말해주지 않았습니다. 저는 긴급 신장기능 검사를 지시했습니다.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그의 신장 여과율이 28%로 떨어져 있었습니다. 정상은 90 이상입니다. 그분은 투석이 필요한 시점에서 3개월 남았습니다. 3개월. 그런데 그분은 전혀 몰랐습니다. 단지 정원 가꾸기 때문에 조금 피곤한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우리는 골든타임 동안 이를 발견했습니다. 저는 즉시 위험한 조합을 중단했습니다. 그분의 혈압약을 신장의 안전한 대체제로 바꿨습니다. 관절 통증에 대해서는 곧 자세히 설명드릴 완전히 다른 접근법을 처방했습니다. 8주 내에 그의 신장 기능은 41%로 개선되었습니다. 6개월 내에 53%에 도달했습니다. 그분은 투석을 완전히 피하셨습니다. 2년이 지난 오늘날 그분은 여전히 명절마다 저에게 감사 메시지를 보내십니다. 이것은 드문 사례가 아닙니다. 이것은 지금 이 순간 수십만 명의 한국 노인분들에게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약물 상호작용은 의학 연구에 문서화되어 있지만 대부분의 주치의들은 너무 바빠서 모든 노인 환자의 모든 조합을 확인하지 못합니다. 대부분의 병원 컴퓨터 시스템은 이 특정 조합을 위험한 것으로 표시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계속되고 있으며 날마다 조용히 신장을 파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자신을 보호하셔야 합니다. 지금 바로 휴대전화를 꺼내서 모든 약병을 사진으로 찍으십시오. 하나도 빠짐없이 전부입니다. 내일 아침 의사에게 전화해서 정확히 이 질문을 하십시오. 이것을 적어두십시오.
제 약물 중 함께 복용할 때 신장 손상을 일으키는 것이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십시오. 가볍게 대답하는 것을 받아들이지 마십시오. 노인 환자의 신장 독성에 대한 특정 약물 상호작용 데이터베이스를 확인하도록 요구하십시오. 이제 정기 검진 중에 대부분의 의사들이 완전히 간과하는 네 번째 중요한 경고 신호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너무 서서히 일어나서 여러분과 의사 모두 정상적인 노화로 치부할 수 있기 때문에 특히 위험합니다. 저는 거의 무색에 가까운 창백한 소변과 함께 나타나는 야간 배뇨 빈도의 갑작스러운 증가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주에 깊게 들어주십시오. 매일 밤 소변을 보기 위해 2번 이상 일어나시고 소변이 맑은 물처럼 보인다면 신장이 도움을 요청하며 비명을 지르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잠자리에 들기 전에 물을 너무 많이 마시는 것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신장 역과 시스템이 가장 기본적인 기능에서 실패하기 시작하는 것에 관한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몸속에서 정확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신장에는 네프론이라고 하는 약 100만 개의 작은 역과 단위가 있습니다. 미세한 커피 필터처럼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네프론들이 건강할 때는 혈액에서 노폐물을 뽑아내고 중요한 영양소는 체내에 유지하면서 소변을 농축합니다. 하지만 이 네프론에 혈액을 공급하는 혈관이 손상되면 이 농축 능력을 잃게 됩니다. 신장이 여러분이 절실히 필요한 영양소를 포함해서 모든 것을 배출하기 시작합니다. 그 결과는 물 외에는 거의 아무것도 포함하지 않은 대량의 희석된 소변을 생성합니다. 여기서 무서운 부분이 있습니다. 이 증상이 의사에게 언급할 만큼 눈에 띄게 될 때쯤이면 이미 신장 기능의 약 40, 50%를 잃은 상태입니다. 이것이 제가 이것을 대부분의 환자에게 돌이킬 수 없는 지점이라고 부르는 이유입니다. 개입 없이 이 선을 넘으면 18개월에서 36개월 내에 투석으로 가는 빠른 길에 있게 됩니다. 제게 환자 한 분이 계셨는데 서울 강남구에 사시는 박 씨라는 79세의 여성분이셨습니다. 그분은 수면 방해를 호소하며 제 진료실에 오셨습니다. 그분은 제게 매일 밤 4번, 때로는 5번씩 화장실에 가기 위해 일어났습니다. 그녀의 주치의는 수면제를 처방했고 이것은 나이가 들면서 겪는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단 한 번도 소변의 색깔이나 농도에 대해 묻지 않았습니다. 제가 혈액 검사를 했을 때 그녀의 크레아티닌 수치는 이미 2.1에 달했습니다. 신장 기능은 38%였습니다. 투석이 필요한 시점까지 2년도 채 남지 않았는데 아무도 그녀에게 경고하지 않았습니다. 왜 이런 일이 발생할까요? 제가 앞서 언급한 약물 조합을 기억하시나요? 특정 혈압약과 일반 진통제, 심지어 처방전 없이 살 수 있는 약을 함께 복용하면 신장의 미세한 혈관 내부에 완벽한 폭풍을 만들어냅니다. 이 혈관들은 사람의 머리카락보다 얇습니다. 약물 조합은 이 혈관들을 수축시키고 딱딱하게 만듭니다. 혈류가 감소합니다. 네프론이 하나씩 죽어갑니다. 그리고 여기 잔인한 아이러니가 있습니다. 아무것도 느끼지 못합니다. 통증도 없습니다. 명백한 증상도 없습니다. 그저 밤에 화장실 가는 횟수가 점진적으로 증가할 뿐인데 모두가 나이나 과민성 방광 탓으로 돌립니다. 의학 용어로 이것을 야간요와 등장요라고 합니다. 하지만 복잡한 이름은 잊으세요. 여러분이 기억해야 할 것은 이것입니다. 밤의 맑은 소변은 신장 손상을 의미합니다. 소변은 연한 노란색이어야 합니다. 옅은 레모네이드처럼요. 아침 첫 소변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 맑은 물처럼 보인다면 특히 밤에 농축 능력이 사라진 것입니다. 지금 즉시 해야 할 일은 이것입니다. 오늘 밤 자기 전에 좋은 조명 아래에서 소변 색깔을 확인하세요. 만약 완전히 투명하거나 거의 투명하다면 일주일 내에 신장 전문의를 만나야 합니다. 일반 의사가 아닙니다. 신장 전문의입니다. 종합대사 패널을 요구하세요. 기본 혈액 검사만이 아닙니다. 크레아티닌, 혈중 요소 질소, 사구체 여과율, 그리고 특별히 소변 비중을 확인하는 소변 검사가 필요합니다.
지금이 골든타임입니다. 지금 이것을 발견한다면 제가 나중에 이 오디오북에서 공유할 프로토콜이 여전히 상당한 기능을 회복시킬 수 있습니다. 6개월 더 기다리면 차원리 너무 늦을 수 있습니다. 이제 모든 것을 바꾸는 5번째 중요한 진실을 밝히겠습니다. 이 부분은 대부분의 제 동료들이 외면하는 곳입니다. 왜냐하면 수십 년 동안 우리가 신장질환을 치료해 온 방식의 근본적인 결함을 드러내기 때문입니다. 지금 당신의 약 캐비닛에 있는 숨겨진 약물 시한폭탄. 제 말을 아주 주의 깊게 들으세요. 혈압약과 진통제를 동시에 복용하고 있다면 제가 지금부터 하는 모든 말을 들어야 합니다. 서울에 있는 제 클리닉에 와서 자신들이 모든 것을 올바르게 하고 있다고 생각했던 300명 이상의 환자들에게서 이 조합이 신장을 파괴하는 것을 지켜봤습니다. 당신의 몸 안에서 실제로 일어나는 일은 이렇습니다. 혈압약, 특히 우리가 에이스 억제제와 이뇨제라고 부르는 것들은 신장을 통과하는 혈류를 변화시킵니다. 그것이 그들의 역할입니다. 압력을 낮춥니다. 하지만 아무도 설명하지 않는 재앙이 여기 있습니다. 그 위에 일반 진통제를 추가할 때 특히 수백만 명의 노인들이 관절 통증을 위해 매일 복용하는 한겸증 타입을 완벽한 폭풍을 만들어냅니다. 혈압약은 흐름을 감소시킵니다. 진통제는 미세한 혈관을 더욱 수축시킵니다. 그리고 노폐물을 걸러내기 위해 지속적으로 강한 혈류가 필요한 당신의 신장이 갑자기 세포 하나하나씩 죽기 시작합니다. 조용히, 보이지 않게. 어느 날 의사가 검사 결과를 보고 아무도 듣고 싶지 않은 단어를 말할 때까지. 부전. 3년 전 강남에서 온 68 세박세 씨라는 환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발목 부종을 호소하며 저를 찾아왔습니다. 극적인 것은 아니었습니다. 밤에 양말을 벗을 때 알아차린 약간의 북이었습니다. 제가 그의 약물을 검토했을 때 제가 경고하는 정확한 조합을 발견했습니다. 매일 아침 혈압약, 무릎 관절염을 위해 하루 3번 한겸증 진통제. 그는 둘 다 7년 동안 복용해왔습니다. 7년간의 미세한 손상이 쌓였습니다. 그의 신장 기능은 42%였습니다. 그는 전혀 몰랐습니다. 부종 외에는 괜찮다고 느꼈습니다. 만약 그가 단 1년만 더 계속했다면 투석이 필요했을 것입니다. 1년만 더 있었다면 그의 전체 삶이 영원히 바뀌었을 것입니다. 이것이 제가 보이지 않는 마감 시한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당신의 신장은 심각하게 아프다고 느끼기 전에 기능의 70%까지 이를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무시할 수 없는 증상을 느낄 때쯤이면 손상을 되돌리기에는 너무 늦습니다. 신장질환에서 신부전으로 넘어가면 돌아갈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2가지 유형의 약물을 모두 복용하고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혼자서 아무것도 중단하지 마세요. 그것은 위험합니다. 하지만 내일 아침 의사에게 전화해서 정확히 이 질문을 하세요. 신장 안전성을 위해 제 약물 조합을 검토할 수 있을까요? 이 해로운 상호작용을 만들지 않는 대안이 있는지 확인하고 싶다고 말하세요. 박 씨의 경우 우리는 그의 통증 관리 접근법을 완전히 바꿨습니다. 한겸증 알약 대신 우리는 그를 표적물리 치료와 신장 혈류에 영향을 주지 않는 다른 유형의 통증 조절로 옮겼습니다. 우리는 그의 혈압약 복용 시간과 종류를 조정했습니다. 4개월 내에 그의 신장 기능은 51%로 향상되었습니다. 그의 발목은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는 투석을 완전히 피했습니다. 하지만 여기 가장 중요한 세부사항이 있습니다. 손상기간. 이 조합을 5년 미만 동안 복용했고 신장 기능이 여전히 50% 이상이라면 회복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더 오래 복용했거나 기능이 더 낮다면 여전히 안정화시키고 완전한 부전을 예방할 수 있지만 즉시 행동해야 합니다. 오늘 밤 약병들을 확인하세요. 혈압약과 매일 복용하는 진통제가 모두 보인다면, 특히 진통제에 이부프로펜이나 나프록센이 포함되어 있다면 위험 구역에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마도가 아닙니다. 이것은 눈에 보이지 않게 숨어있는 의학적 응급 상황입니다. 이것을 고칠 골든타임은 지금입니다.
당신의 다음 복용량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이제 6번째 중요한 요인에 대해 말씀드려야 하는데 바로 이 부분에서 대부분의 노인분들이 몇 달 안에 신장을 망가뜨리는 치명적인 실수를 하십니다. 저는 약물 복용 시간의 위험성에 대해 말씀드리는 입니다.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내용을 매우 주의 깊게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이 한 가지 정보만으로도 수백 명의 환자들이 투석을 면할 수 있었습니다. 대부분의 한국 병원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담당 의사가 혈압약을 처방합니다. 다른 의사가 당뇨약을 처방합니다. 아마도 세 번째 의사가 관절 통증을 위해 소염진 통제를 처방할 것입니다. 각 의사는 자신의 전문 분야에만 집중합니다. 아무도 전체적인 그림을 보지 않습니다. 아무도 이 중요한 질문을 하지 않습니다. 이 약들이 노화된 신장 안에서 동시에 만났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저는 이 패턴을 2018년 서울대학교 병원에서 완전히 우연히 발견했습니다. 한 달 안에 3명의 환자가 있었는데 모두 73 정도였고 갑자기 급성 신부전이 발생했습니다. 불과 6주 전 검사 결과는 괜찮았습니다. 완벽하지는 않았지만 안정적이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크레아티닌 수치가 2배로 올랐습니다. 신장 여과율이 30 이하로 떨어졌습니다. 응급 투석을 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저는 그들의 의료 기록을 하나하나 다시 살펴봤습니다. 유일한 공통점은 이것이었습니다. 3명, 모두 매일 아침 같은 2시간 안에 혈압약과 소염진 통제를 함께 복용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이미 나이로 약해진 신장이 이 결합된 공격을 감당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혈압약은 신장으로 가는 혈류를 감소시켰습니다. 소염제는 보호 효소를 차단했습니다. 함께 복용하면 매일매일 축적되어 완전한 신부전으로 이어지는 미세한 손상을 만들어냈습니다. 강남구에 사시는 박 여사님의 구체적인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73세였고 건강에 매우 신경 쓰시는 분이었으며 병원 약속을 한 번도 빠뜨리지 않으셨습니다. 아침 7시에 아침 식사와 함께 혈압약을 드셨습니다. 그리고 아침 산책 후 8시 30분에 무릎 통증 때문에 이부프로펜을 복용하셨습니다. 매일 똑같은 루틴이었습니다. 본인은 규칙적이고 책임감 있게 행동한다고 생각하셨습니다. 4개월 만에 신장 기능이 45%나 떨어졌습니다. 제 병원에 오셨을 때 이미 요독증의 징후를 보이고 계셨습니다. 피부가 회색빛이었습니다. 항상 피곤함을 느끼셨습니다. 따님께서 말씀하시길 박 여사님이 간단한 것들도 잊어버리기 시작했다고 하셨는데 이는 신장이 더 이상 걸러낼 수 없어서 혈액에 독소가 쌓이고 있다는 신호였습니다. 저는 그분의 루틴을 단 한 가지만 바꿨습니다. 혈압약은 평소처럼 아침 7시에 드시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소염진 통제는 저녁 7시로 옮기라고 최소 12시간 간격을 두라고 했습니다. 또한 이부프로펜 용량을 줄이고 천연 한겸증 보충제를 추가했습니다. 6주 만에 크레아티닌 수치가 개선되기 시작했습니다. 석 달 후에는 잃었던 신장 기능의 28%를 되찾으셨습니다. 이것이 제가 말하는 약물, 복용의 황금 시간 간격 원칙입니다. 신장은 서로 다른 약물을 처리하는 사이에 회복 시간이 필요합니다. 여러 약을 한꺼번에 복용하면, 특히 혈압약과 진통제나 이뇨제를 함께 복용하면 신장세포에 독성 교통체증을 만들게 됩니다. 내일 아침부터 정확히 해야 할 일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당장 모든 약을 꺼내십시오. 각각을 복용하는 정확한 시간을 적으십시오. 혈압약과 진통제를 4시간 이내에 복용하고 계시다면 위험지대에 있는 것입니다. 최소 10시간에서 12시간 간격을 두어야 합니다. 절대로, 제 말은 절대로 혈압약을 복용하신다면 이부프로펜이나 나프록센 같은 소염진 통제를 아침에 복용하지 마십시오. 이 조합은 최고 시간대의 신장 혈류를 최대 60%까지 감소시킵니다. 이것은 제 의견이 아닙니다. 신장학 연구에서 문서화된 사실입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일반 의사들은 이 시간 간격 문제를 노인 환자들에게 결코 설명하지 않습니다. 진통제를 꼭 복용해야 한다면 혈압이 자연스럽게 낮아지고
신장이 아침 약물로부터 회복된 저녁에 복용하십시오. 이 간단한 시간 변경만으로도 노인들의 약물 관련 신장 손상을 최대 40%까지 예방할 수 있습니다. 이제 듣고 계신 모든 분들, 다음 부분을 매우 주의 깊게 이해하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여기서 치명적인 실수를 하기 때문입니다. 진실을 알고 위험을 이해하지만 즉시 행동하는 데 실패합니다. 저는 서울에 있는 제 병원에서 20년 동안 이 패턴이 반복되는 것을 봤습니다. 행동 없는 지식은 그저 지연된 비극일 뿐입니다. 강남의 73 세방 여사님을 투석에서 구한 정확한 프로토콜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분은 크레아티닌이 2.8로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다른 의사들은 6개월 안에 투석을 준비하라고 말했습니다. 오늘 18개월이 지난 지금 크레아티닌은 1.4입니다. 신장이 회복되었습니다. 어떻게 해요? 제가 지금 드릴 5가지 단계를 정확히 따르셨습니다. 첫째, 약물 점검입니다. 48시간 안에 복용하시는 모든 약병을 꺼내서 앉으셔야 합니다. 각각의 이름을 적으십시오. 그런 다음 담당 의사에게 전화해서 구체적으로 이 질문을 하십시오. 이것을 적으십시오. 혈압약과 진통제를 함께 복용하고 있나요? 라고 물으십시오. 가장 위험한 조합은 에이스 억제제나 ARB 혈압약과 엔세이드 진통제의 조합입니다. 여기에는 이부프로펜이 포함됩니다. 이 조합은 신장의 역과 혈관에 미세한 파열을 만듭니다. 담당 의사는 여러분이 진통제를 일반 의약품으로 사고 있다는 것을 모를 수도 있습니다. 모든 것을 말씀드려야 합니다. 둘째, 수분 섭취 재설정 프로토콜입니다. 내일 아침부터 일어나자마자 정확히 200ml의 미지근한 물을 마시십시오. 찬물이 아닙니다. 찬물은 시스템에 충격을 줍니다. 그런 다음 저녁 6시까지 2시간마다 150ml를 마시십시오. 수면을 보호하기 위해 6시 이후에는 마시지 마십시오. 이것은 총 약 1.2리터입니다. 이것이 65세 이상 환자의 신장 회복을 위한 황금 양입니다. 많다고 좋은 것이 아닙니다. 너무 많은 물은 실제로 필수 전해질을 희석시키고 신장에 더 큰 부담을 줍니다. 셋째, 단백질 재조정 전략입니다. 체중 킬로그램당 정확히 0.8g의 단백질이 매일 필요하지만 올바른 종류여야 합니다. 동물성 단백질은 노화된 신장을 손상시키는 더 많은 대사 노폐물을 만듭니다. 단백질의 60%를 식물성 공급원으로 전환하세요. 연두부 한 접시에는 8g이 들어 있습니다. 가른 참가의 2스푼에는 3g이 들어 있습니다. 체중을 계산하고 필요량을 계산하고 식사를 정확히 계획하세요. 추측은 실패입니다. 넷째, 칼륨 관리 규칙입니다. 일주일 이내에 혈중 칼륨 수치 검사를 받으세요. 만약 5.0 이상이면 건강해 보이는 음식이라도 칼륨 함량이 높은 음식을 즉시 줄여야 합니다. 이는 바나나, 오렌지, 토마토, 시금치를 제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손상된 신장은 과도한 칼륨을 걸러낼 수 없으며 높은 칼륨은 심장을 멈추게 합니다. 제 환자 한 분이 부산시장에서 쓰러졌는데 건강하다고 생각하며 매일 바나나 3개를 먹었기 때문입니다. 그분의 칼륨 수치는 6점이었습니다. 너무 건강하려다 거의 사망할 뻔했습니다. 다섯째, 조기경보 모니터링 시스템입니다. 1년에 한 번이 아니라 석 달마다 이 3가지 검사를 요구하세요. 혈청 크레아티닌, 추정 사구체 여과율, 소변 알부민 대 크레아티닌 비율입니다. 이것들을 적어두세요. 일반 건강검진에는 보통 3번째 검사가 포함되지 않지만 이 검사는 다른 검사들이 문제를 보여주기 6개월 전에 신장 손상을 감지합니다. 반드시 구체적으로 요청해야 합니다. 이 검사는 15,000원도 안 되지만 생명을 구합니다. 이제 지금 당장, 내일이 아니라 지금 당장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약장을 여세요. 모든 약병을 꺼내세요. 이런 종류의 약물을 찾아보세요. 프릴리나 사르탄으로 끝나는 약은 위험한 범주의 혈압약입니다. 이부프로펜, 나프록센 또는
디클로페낙이 포함된 약은 위험한 진통제 범주입니다. 둘 다 있다면 시한폭탄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월요일 아침에 의사에게 전화하세요. 댓글에 오늘 제 약을 확인하겠습니다 라고 써주세요. 이것은 저를 위한 것이 아닙니다. 수천 명이 지켜보는 가운데 자신에게 하는 약속입니다. 이 약속이 여러분의 생명을 구할 것입니다. 지금 하세요. 여러분은 짐이 아닙니다. 무력하지 않습니다. 의료 시스템이 수년 전에 알려줬어야 할 진실로 무장했습니다. 아는 모든 어르신들과 이 정보를 공유하세요. 누군가의 아버지가 지금 그 위험한 조합을 복용하고 있는데 모르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그분들을 구할 수 있습니다. 즉시 공유 버튼을 누르세요. 댓글로 알려주세요. 의사와 현재 복용 중인 약을 검토할 건가요? 아니면 신장 기능 검사를 더 주의 깊게 확인할 건가요? 여러분의 행동 계획을 듣고 싶습니다. 이 중요한 신장 건강 정보를 널리 알리는 데 도움을 주시려면 구독해 주시고 신장을 보호해야 하는 친구와 가족에게 이 영상을 공유해 주세요. 채널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듣기만 해도 현명해지는 곳입니다.